네, 최근 전남의 신청사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가장 크지만 주변 건물들보다는 가장 오래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부에서 보면 깔끔한데? 근데 실제 들어가면 내부는 완전 허름한 곳. 내진 설계도 되어 있지 않고 뭐 좀 여러 문제점들이 좀 안전해서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 셋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또 우리 다 또 얘기를 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진짜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 네. 같아요. 네. 진짜 뭐 밖에만 나가면 그냥 한 바가지씩 땀을 쏟아내는 거는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햇볕만 따가우면 좀 버틸만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직도 장마 전선의 영향이 남아 있잖아요. 햇살은 햇살대로 막 내리쬐고 또 습도는 습도대로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줄줄 납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취재들을 나가는 입장에서 네. 진짜 고충일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세 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현장에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끔은 차에서 내리기가 싫어요. 맞아. 심지어 이제 에어컨을 너무 많이 심하게 틀어서 그 성에가 끼는 경우들도 저희 가서 안경 쓴 사람들은 네, 딱 문 열고 보면. 내리는 순간 네. 눈앞이 하얘집니다. 네, 그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진짜 동남아 기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뭐 동남아라고 할 게 아니고 이제 아시아 기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참 기상청 직원들도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막대한 돈 들여서 그 장비를 다 갖췄잖아요. 근데 이게 예보를 제대로 좀 해내야 되는데 워낙 기후들이 변화무쌍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이거를 참 예측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고 참 그런 고충이 느껴집니다. 그 기상청인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최근에 어떤 보도 비슷한 걸 좀 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즘은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내외에 있는 뭐 어떤 그런 정보를 좀 많이 본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죠. 그것들이 더 정확하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왜 해외 것들이 더 정확하고 우리나라 것은 좀 정확하지 않는가에 대한 뭐 내용을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 우리나라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게 보통 어떤 그 예보 데이터뿐만 아니라 과거의 관측 자료 그리고 그 관측을 한 기상 예보관의 개인적인 의견이 세 개가 포함이 돼서 네. 예보가 나오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그 예보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상청이 좀 어떻게 보면 오명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오보청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불신청 이런 얘기까지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 정확도가 항상 맞출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좀 아까 이제 우리 박종호 기자 얘기한 것처럼 좀 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뭐한 50 정도의 그 수준이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좀 더 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있는 그 상태로만 팩트만 전달하는 게 맞는 건지는 사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변화가 있겠죠. 네. 뭐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이런 기후가 계속 국지성 호우 또 뭐 돌발성 호우 기상 이변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우리 전남을 비롯한 또 이런 피해 지역들이 또 계속 이렇게 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사실은 이거와는 좀 동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하는 기관인 거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총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좀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붐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옛날 오래된 구청사를 좀 신청사로 좀 바꾸고 싶다. 이건 뭐 누구나 같은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꾸는 게 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전남에 이런 또 붐이 좀 분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최근 전남에 신청사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뭐 건립을 추진하는 전남 지역 청사들 주로 어떤 모습인가요? 뭐 저의 출입처를 상황을 보자면 사실상 그 지역에서 가장 크지만 주변 건물들보다는 가장 오래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완도나 강진, 뭐 영암구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상대적으로는 좀 양호한 편인데 두 지자체의 경우를 보자면 주변 건물보다는 조금 노후화된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크게 산 세 가지인데 외부에서 보면 깔끔한데 근데 실제 들어가면 내부는 완전 허름한 곳 그런 청사가 있고요. 혹시 시옷 지자체인가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부는 엄청 깔끔한데 외관을 보면 저 쓰러지겠는데 이런 청사도 있고요. 그리고 밖이나 내부나 둘 다 똑같은. 예, 당장 그냥 쓰러질 것 같은 뭐 그런 청사도 있고 예, 가지각색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단순하게 오래됐기 때문에 청사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진짜 예전에 설계됐던 건물들이 내진 설계도 되어 있지 않고 뭐 좀 여러 문제점들이 좀 안전해서 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신청사를 좀 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붐이 좀 분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제가 출입하는 지역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장원군이 이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군에서 이걸 하겠다 뭐 결정은 했지만 뭐 이게 의회 통과가 없이는 또 이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좀 많은 걸림돌들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지역도 좀 어떤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일단은 뭐 가장 먼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가장 먼저 좀 시작을 한 곳이 해남군인데 네. 뭐 보니까 잘 짓고 있어요. 뭐 좀 모양도 좀 독특하게 지려고 하고 있고 또 주변에 뭐 이런 뭐 오래된 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최대한 살려서 함께 좀 조화롭게 지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또 평소에 없던 뭐 이런 뭐 주차 공간을 좀 더 확충도 하고 또 이제 복합적인 이런 청사의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보면 이거 이렇게 짓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네. 다른 곳들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해남군 신청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총 431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해남군 신청사는 축구장 2.5배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군청사와 5층 규모의 군의회 건물이 들어섭니다. 군청사 1층과 2층은 해남 역사관과 북카페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민간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적립에 들어간 580억 원의 청사 신축 기금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사가 우리 국민들의 문화와 예술, 행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해남군의 랜드마크로서 우리 국민들의 편의시설을 주 위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8년 건축된 해남군 청사는 2012년 건물안전 진단 결과 재난 취약 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남군은 오랜 수기 과정 끝에 신청사를 현청사 바로 뒤편에 짓는 한편 신청사 완공 이후에는 기존 청사를 철거해 주민광장으로 조성합니다. 일단 해남은 당시에도 저도 한번 취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기간의 어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들을 좀 밟았던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뭐 목포 신안 통합 논의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들어라. 이 청사를 하나 옮기는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과거에는 그 토지의 부지가의 적합성, 뭐 토정 비결, 별의 별걸 다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까지 다 따져서 그 적합성을 따졌던 건데 그래서 그런 의견 수렴들까지 다 거쳐서 결국엔 해남의 뒷부분 땅이죠. 네, 거기다가 새로 이렇게 짓는 걸 보면서 저 나름대로 해남은 좀 바람직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출입하는 지역들은 신안은 이미 이제 신청사를 이미 옮겼고요. 목포 원도심에 오랫동안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안 앞에도로 앞에대교가 놓이면서 이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목포시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건립한 지 한 40년 가까이 됐어요, 거기도. 그런데 아직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오지 기자님 출입하시는 네. 곳들이 훨씬 더 지금 신청사 이슈는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지금 뭐 사실 강진, 완도, 영암 세 지자체 모두 신청사를 지은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서부권 지자체는 대부분 지금 새로 지어진 데가 아니면 40년에서 50년은 넘어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제일 큰 거는 예산 문제. 네. 뭐 해남군은 뭐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었잖아요. 예산을 저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다면 아직 저도 최근에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 녹화를 한다고 해서 이제 강진군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뭐 강진군도 올해인가 작년부터 1년에 한 50억 원씩 자체 비용을 저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한 뭐 장흥이나 해남군이 이제 한 700억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장흥이나 다른 지자체에 보면 한 3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국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좀 받아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체적인 재원이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 출입처들 중에서는 좀 아직은 시작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예산을 조금 지금 모으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사실 영암군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영암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리모델링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영암군의 사례도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사실 이거를 새로 짓는다기보다는 기존의 외관을 놔두고 안에를 다 이제 바꿔낸 거죠. 근데 그러면서 당시에 임시청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임시청사를 어디를 썼냐면 그 군청이 여기에 있으면 이제 그 가까운 실내체육관에 네, 거기를 임시청사로 썼는데 당시에 저희 자료 화면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진풍경이었습니다. 그 넓은 그 실내체육관에 그 각 부서들이 그 위에 이렇게 벽만 하나 세워가지고요. 책상끼리 3-3-5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업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 당시에는. 맞아요. 예,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새로 옮긴다거나 이런 걸 한다기보단 안에 거를 좀 정비해서 그 자리에 다시 새롭게 이렇게 연 걸 보면 좀 그런 방법도 나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 기존에 있는 청사의 위치를 옮기게 되면 그 주변 상권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좀 그 자리 인근이 가장 인근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논란이 컸던 부분들이 서부권보다는 동부권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고흥군청도 최근에 청사를 기존 부지에서 옮겼죠. 외곽 쪽으로 조금 옮겨서 새로 참 겉에서 보기엔 좋게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상권들이 결국은 고흥도 인구는 뭐 이쪽보다는 좀 많은 데는 많지만 결국 거기도 고령화가 된 지역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상권이 옮기면서 또 약간은 불협화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여수의 경우를 보자면 거기는 이제 세 개의 시 지자체가 통합해서 하나의 여수시를 이루어서 지금 한 20년, 30년, 20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 청사들에서 기존의 각 시청 부서가 세 개로 찢어져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청사를 하나로 네. 통합하는 게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고 모든 이 지자체장들 그러니까 여수시장 후보자들의 공약이 항상 통합청사. 맞아요. 네, 통합청사를 짓겠다 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역에서는 이슈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한 동네에 이 청사가 있다면 이 청사가 통합청사가 돼서 지금은 이제 여수 학동에 있는 본청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통합청사가 가버리면 우리 지역 상권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런 논란도 있다 보니까 지자체장 후보들이나 지자체장조차도 하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이거를 쉽진 않을 당선되고 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출마해도 머리 아프겠네요. 원장은 네, 선거 맞아요, 때만 맞아요, 되면 맞아요.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장흥군이 낡고 오래된 청사를 대신할 새 청사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며 신축에 힘을 실었고 특히 다른 부지로 이동보다는 현 부지에 신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오는 7월까지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신축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새로 신축되는 장흥군청은 오는 2022년까지 397억 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14,2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입니다.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현재 304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부족금의 93억 원은 2021년까지 연차별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하고 또 국민들과 같이 상담하고 또 국민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자흥의 전경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시설, 자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사 신축을 하겠다 해서 지금 300억 정도 기금이 모금이 돼 있어요. 네. 네. 이미 여기도 이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금은 모금이 됐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4, 50억 정도가 더 필요하긴 해요. 네. 올해 당장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뭐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하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릴 거란 말이에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어쨌건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이런 뭐 설계까지 끝낼 수가 있는데 아예 시작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우리 양쪽 다 얘기한 대로 이 위치 문제인 것 같아요. 위치. 그러니까는 장흥군은 예산도 줄이고 여기서 떠났을 때 이 지금 거기에 말 그대로 장읍일에서 장흥에서는 가장 큰 상권인데 여기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도 뭐 각 지역에 있는 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면단위, 읍단위들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불러서 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다 했을 때 현 청사에다 오히려 짓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도 많았고 네. 또 바로 내년에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찬성 쪽이. 그래서 가면 됐는데 제동을 하필이면 의회에서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의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100년 대계를 좀 보면서 신중히 하자. 뭘 무슨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구는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일 수 있겠는데 본인들 동네로 이전하고 싶겠죠. 근데 왜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오래됐죠. 몇 년이나? 여기도 이제 40년이 됐고 40년이?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안전등급이 본 건물이 본관 건물이 D등급이에요. D등급. 네. 아시겠지만 이제 D등급이면 안전진단 결과에서 D등급이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성능 점수가 뭐 55점을 넘어서면 뭐 A부터 C등급,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미만이면 D등급.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그 재건축이나 신축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아예 2등급까지 떨어지면 부셔야죠. 그건 이제 무조건 그렇죠. 새로 지어야 되는 거고. 사실 그런 이제 걸로 알고 있습니다. D등급이라 사실은 계속 이제 땜질하고 네. 리모델링하고 계속 이제 사용을 해왔는데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봤을 때 그러면 내진 설계가 돼 있느냐? 아 근데 그것도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사가요? 아니 현 청사가. 현 청사가.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40년 전에 지었던 건물들 중에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현청사에다가 뭐 엘리베이터를 새로 짓기도 뭐 하고 네. 또 민원인들이 사실은 올락내락 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렇죠. 아 오늘 신청사 건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좀 중구난방으로 했어요. 사실 좀 편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뭐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 그다음에 왜 필요한지, 또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내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건 노후화된 건물들, 또 비좁은 청사 문제도 좀 해결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는 좀 더 취재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런 소식들 좀 과감하게 취재하고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도 핫한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